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사의 B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나갔던 5단원을 정리를 하고 이제 예상 문제 조금만 풀어보고 끝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참고로 우리 시험 범위가 좀 줄어들었어요. 시험 범위가 5단원 전체이고요. 나중에 9단원이라고 제일 끝에 인구 쪽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진도상의 문제로 빠지도록 되었습니다. 자, 5단원 전체 중에서 자본주의 역사 과정 있죠.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 그 부분 빼고 중간고사 때 들어갔던 부분 빼고 뒤에 부분 나머지 5단원 전체가 시험 범위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원격 주간 끝나고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안내문 붙일 거니까 그때 다시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프린트 10페이지 피시면 빈 쪽이 나오죠. 자, 여기서 총 정리를 우리 마인드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단원명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시장 경제와 금융입니다. 자, 시장 경제와 금융.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부터 가도록 할 건데요. 자, 제일 먼저 시장 경제는 우리가 계획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나라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시장 경쟁 체제를 선택한다고 했었어요. 자, 우리 시장이 잘 효율적으로 굴러가려면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소비자가 무엇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었나요? 두 가지가 있었죠. 편익과 비용. 자, 이 편익과 비용 중에서 당연히 편익이 더 커야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비용은 또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자,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었고 반대로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매몰비용은 이미 지급해버리고 난 뒤이기 때문에 회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때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대로 기회비용은 여기서 우리가 편익이 비용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비용을 의미를 하죠. 이 기회비용을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이것은 우리가 포기하는 비용이에요. 포기하는 것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이라고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원격 수업으로 진도를 나갔었을 때 예시를 들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리게 했었는데 자, 우리가 선택이란 걸 했을 때는 A와 B가 있다고 쳤을 때 자, A를 선택하면 당연히 B가 내가 포기하는 것이 되니까 이게 기회비용이 되겠죠. 근데 선택지가 A랑 B랑 C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A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B 하나인지 아니면 B 플러스 C인지 헷갈리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기회비용이 정의가 두 가지이기 때문인데요. 자, 보통 기회비용은 포기하는 것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데에서는 자, 내가 포기를 하는 것의 합이라고도 칩니다. 포기하는 것들의 합.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의에 따르면 A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예를 들어 B의 편익이 100이고 C의 편익이 50이라 쳤을 때 B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회비용은 100인 거죠. 근데 두 번째 정의에 따르면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1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 정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헷갈리지 않게 문제에서 아예 조건으로 제시를 해줄 거예요. 뭐 단 기회비용의 정의는 뭐뭐이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문제에서 선택지 자체를 이렇게 두 가지만 주거나 그러면 두 가지만 있을 때는 어쨌든 A 아니면 B니까 정의가 첫 번째이건 두 번째이건 고려할 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해만 하시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건을 선생님이 다 달아줍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원격 수업 때 한 가지 더 했었어요. 기회비용 중에서도 또 나눠지는 게 있다. 우리가 명시적 비용,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명시적 비용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 자, 당연히 명시적 비용은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암묵적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에 이거 끝나고 예상 문제 풀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회비용과 메모비용으로 우리가 소비자의 비용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자, 소비자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의도적으로 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게 무엇이 있었나? 세 가지가 있었죠. 유행을 하는 건 다 사. 밴드웨건 효과가 있었고요. 다른 말로 편승 효과. 근데 이거 말고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정반대야. 나는 얘네들이 사는 거 다 무시하고 난 특별하니까, 난 잘났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편승 효과의 정반대인 이제 속물 효과, 스노브 이펙트도 있었죠. 얘는 속물. 마지막으로 나는 상류층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좀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거여도 나는 다 소비를 하겠어 라고 과시적인 소비를 하는 이제 배불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소비 유형으로 항상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비자의 선택을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이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장이 특성을 정리를 했었어요. 자, 시장의 특성. 자, 시장의 특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시장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자원이 배분이 효율적이어야 우리가 시장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시장의 한계라고 표현을 했고요. 시장의 한계. 몇 가지가 있었다?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자, 시장은 독과점 시장이 나타난다. 두 번째로 공공재의 생산이 부족하다. 왜? 이거는 이유가 중요했죠. 공공재가 가지는 특성인 비경합성. 아무것도 경쟁하지 않아도 나는 소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비배제성. 나는 이 공공재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소비를 못하게 누군가가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배제시키지 못한다.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섣불리 이 시장에 참여를 해서 공공재를 생산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부 효과가 있었습니다. 외부 효과라는 거는 내가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항상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좋은 효과이든 나쁜 효과이든 수요와 공급이 딱딱 맞아야 되죠. 그래야 이게 원하는 만큼 그 다음에 지급을 하고 시장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의도치 않게 자꾸 예상 밖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시장에서 적정한 소비, 적정한 공급을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그거는 안 좋은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외부 경제든 외부 불경제든 시장에서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이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깨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것은 항상 발생을 했을 때 시장이 자원 배분이 어긋나진다. 원래 적절하게 요만큼 왔다 갔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외부 경제 혹은 외부 불경제로 인해서 사회의 적절한 소비 수준, 생산 수준을 넘어선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시장의 한계로 나타난다.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두 가지였죠.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외부 경제,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외부 불경제. 남한테 혜택을 끼치느냐, 손해를 끼치느냐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반대로 이 시장의 특성의 한계를 방지하기 위해 해결 방안이 정부의 입장에서 있었죠. 자, 방안은 무엇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정부의 입장에서요. 자, 독과점 시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방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치안 서비스, 국방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외부 효과를 막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효과가 많이 나타나도록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시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게 두 번째였고, 이제 이 시장의 주요 주체, 시장의 주체가 누가 있었다? 기업, 소비자, 노동자, 정부가 있었죠. 정부는 요만큼 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노동자, 소비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세 기업이, 노동자가, 소비자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먼저 기업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들을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노동자는 기업에 고용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노동자는 이제 노동을 함으로써 임금을 얻는다. 자, 임금 소득의 원천이 바로 노동이다. 그래서 이 노동자는 기업에 귀속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속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정부에서, 국회에서 법률로, 헌법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권리로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노동 상권이 있었죠. 자, 근무 환경을 좀 더 잘 꾸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내가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근무 요건을 적정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는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이 있었고요. 근데 내가 단체를 만들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기업과 왔다 갔다 의견을 교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자, 근데 이걸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행동으로 보여주자. 그래서 단체 행동권이 있었습니다. 파업을 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자라는 것이 있었어요. 반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자. 자,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지울게요. 자, 소비자는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요. 자, 편익과 비용에 따라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상품은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상품은 시장에서 감춰지는 소비자의 주권이 나타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따르면서 점차 제품이 전문화되고 이제 광고에 현혹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자 주권이 최근에는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했었고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윤리적인 소비도 최근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넘어서서 윤리적인 소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말 그대로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 착한 소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개도국의 생산자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동물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등등등등 여러 가지 착한 소비의 유형이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비자까지 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제분업을 나갔었는데, 이 국제분업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론부터 나갔었죠. 국제분업, 그리고 국제무역.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론부터 나갔었어요. 왜 우리가 국제분업 및 무역을 하느냐? 첫 번째로 절대우위 이론이 있고요. 반대로 비교우위 이론이 있죠. 얘는 절대우위는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자, 저렴하면 무조건 우위에 있다, 유리하다. 반대로 비교우위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무슨 비용?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을 때 우위가 있다. 그래서 각각
우위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특화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특화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화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우위에 있는 요소들을 더 발전시켜서 더 많이 생산하고 그거를 다른 국가들과 교역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역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영향도 있었다.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죠. 자, 긍정적인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개인적 자원, 소비자의 편익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기업적 자원, 그 다음에 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과 계속 경쟁을 해야 돼서 혁신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세계적 차원에서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고용 창출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부정적인 역할로는 오히려 빈부격차가 커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외부 경제 문제에 취약해진다. 그리고 오히려 국내 기업이 경쟁력이 약화돼서 실업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무역이 활성화되게 된 배경으로는 바로 WTO, 세계무역기구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유무역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자유무역을 하는 게 꼭 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국가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끼리 또 하나의 지역경제협력체를 구성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EU도 있었고 나프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세안은 동남아, 그 다음에 에이펙, 동아시아, 그 다음에 남미 공동시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협력체 단체를 만들어서 그 가입한 국가들끼리 노동력, 자본, 기술 이런 것들을 상호 교환한다. 자유롭게 이동시킨다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4문제를 갖고 왔고 빨리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 표는 각국 의국에서 A제, B제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물음에 답하라. 자, 각국은 A제가 15달러, B제가 35달러. 자, 의국은 A제가 30달러, B제가 90달러. 자, A제의 절대 우위는 누구인가요? 15, 30이니까 당연히 갑이고요. B제의 절대 우위도 35, 90이니까 갑이네요. 자, A제의 비교 우위를 계산을 해보니 자, 각국이 A제를 생산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부터 보면 35분의 15, 을은요 90분의 30. 자, 누가 더 클까요? 자, 보니까 얘는 3분의 1, 얘는 7분의 3, 21분의 9, 21분의 7. 자, 기회비용이 누가 더 크다? 갑이 더 크다. 자, 그렇다면 생산은 누가 한다? 을이 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B제의 비교 우위는, 자, B제는 반대로 가야죠. 자, 15분의 갑은 35. 반대로 의국은 30분의 90. 그럼 쳤을 때 21분의 9. 아니, 9분의 21. 7분의 21이 나오니까 누가 더 크다? 기회비용은 을이 더 크다. 자, 그렇다면 갑이 생산을 해야겠죠. 자, A제의 비교 우위는 을. B제의 비교 우위는 갑. 밑으로 가볼게요. 자, 각국은 을국에 대해 A제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진다. X. 을국은 각국에 대해 B제 생산의 비교 우위를 가진다. X. 요게 B. 이게 A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재화 생산에 있어서 각국이 절대 우위를 가진다. O. 자, 두 나라는 교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O, X 둘 다 가능하죠.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O.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X. 둘이서 을은 A제 특화, 갑은 B제를 특화할 테니까요. 이제가 되셨죠?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표는 각국 의국 병국에서 A제, B제 1단위 생산이다. 근데 각국 의국 병국, 국가가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봤을 때, 자, 각국은 A제 5만, B제 7만, 의국은 A제 6만, B제 4만, 병국은 A제 8만, B제 5만이네요. 자, 봅시다. A제 절대우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5, 6, 8이니까 누구? 갑. B제의 절대우위는 7, 4, 5니까 을. 자, A제의 비교 우위부터 갈게요. 자, A제를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국의 비교 우위는 7분의 5, 을국은 4분의 6, 병국은 5분의 8. 자, 그러면 일단 비교 우위가 얘네들은 다 1이 넘죠. 그래서 제외시키고 1보다 적은 요 갑이 A제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반대로 B제의 비교 우위를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반대로 가야 되죠. 5분의 7, 6분의 4, 8분의 5. 얘는 일단 1 넘으니까 제끼고, 자, 공통 배수 뭐가 있나요? 48이 있겠네요. 32. 30.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자, 기회비용이 을이 더 크니까 비교 오해는 누가 가지고 있다? 병이 가지고 있다. 얘가 제일 적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요. 국가가 여러 개가 되면 그냥 그만큼 더 많이 고려를 하시고 기회비용을 계산해서 비교 준거를 많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가 3개, 4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면 되는고요. 제품이 3개, 4개인 경우는 사실 문제 나오기가 어려워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경제학과 박사하는 정도 되어야 대학교를 가서 배우는 정도 수준은 되어야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참여하는 생산자가 몇 개가 될 수 있느냐 그거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제품은 2가지만 나올 거예요, 시험에는. 3번 기회비용 계산. 자, 기회비용 아까 얘기했던 거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식당을 운영하는 갑은 아내와 함께 5일 동안 해외여행을 간다. 순이익이 5일 동안 100만 원이래요. 근데 해외여행에서 경비로 또 200만 원을 썼대요. 자, 갑이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얼마냐? 자, 여기서 내가 실제로 눈에 딱 보이는 지출 비용은 경비 200만 원이죠. 근데 내가 뭘 포기하고 간다? 5일 동안 순이익이 100만 원인 나의 가게 운영을 접고 그 100만 원을 포기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 비용은 내가 실제로 여행을 감으로써 내가 진짜 지출한 비용인 200만 원. 근데 암묵적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이게 무엇이다? 내가 눈에 보이는 지출 비용은 아니지만 가게 운영을 접고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일 동안 가게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순이익 100만 원은 암묵적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200만 원이 아니라 200 플러스 300, 100 해서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이렇게 2가지를 다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된다. 마지막 4번. 다음 내용에 관하여 옳은 분석은 세계화로 무역기구, 세계 무역기구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무역 협정을 맺거나 지역경제협력체가 형성을 한대요. 그래서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필요한 문제를 여러 국가가 함께 해결하려고 한다. 근데 반대로 경쟁에서 뒤처진 국가들은 더욱 가난해지기도 한다. 빈부격차가 커지기도 한다. 봤을 때 기업, 국가 간의 경쟁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당연히 맞죠? 지역경제협력체, 무역기구 가입 등등이 있으니까요. 함께 해결 문제도 하고. 니은, 무역포용 관세를 높이려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반대죠. 관세를 낮추고 자유무역을 확대시킨다. 디귿,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제고하고 없애고 자유무역을 확대한다. 오. 리을, 자유무역의 확대는 개인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죠. 여기 있다시피 소비자의 다양한 상품 소비, 소비자의 편익이 늘어난다. 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4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상 문제를 정리를 해보았고요. 실제로 내신 문제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시험 끝나고, 원격 수업 끝나고 생애금융주기 그거 한 가지 활동을 하고 특별한 퀴즈 한 가지만 해보고 바로 자습하고 기말고사 여러분들이 치르시면 됩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